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장인데요. 간밤에 양시장 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강력하게 초전도체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주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장인데요. 그만큼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롤러코스터 시장 속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내렸습니다. 단기간 안에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매매 종목들 플러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적금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다른 매력의 두 분의 멘토님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들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떼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처럼 쓴맛만 보셨더라면 부드러운 라떼 주식을 저희가 선물해 드릴 예정인데요.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과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양쪽에서 꽉꽉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좀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12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얻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한 주간의 강세 업종들 짚어드리면서 종목 진단 3담이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멘토님들 자세한 설명 드릴 거지만 다수 경력의 멘토님과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는 멘토님께서 종목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공략주 각 멘토님마다 2종목씩 총 4종목으로 저희가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차대용 멘토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워낙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세력을 포착해 주시고요. 옥석 가리기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만큼 지금 다음 주 장에 또 세력이 포착되고 있는 단기간에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발굴해 놨으니까요. 오늘 또 차대용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윤수린 멘토님이 함께 합니다. 또 MZ세대를 대표하시는 다크호스로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멘토님이시죠.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으로 쏙쏙 종목을 찝어드릴 거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만 저희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란톡이 뭔지 모르겠다, 오픈 채팅방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문자도 문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3989번, 샵 3989번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 주식 오늘 길게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돌아와서 멘토님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매주 토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라떼 주식입니다.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 그리고 라떼, 밀크와 같은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아주 좋은 호재와 또 세력이 포착돼서 단기간 안에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멘토님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QR코드 노란톡을 통해서 멘토님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방송이 끝나면 문을 닫을 거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신다면 또 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송 보시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도 있죠.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종목도 드리고요. 개인적인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사실 방송국이 굉장히 휑한데요. 그래도 우리 두 분의 멘토님들 때문에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 윤수린 멘토님, 차대웅 멘토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윤수린 멘토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커스 윤수리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갈 종목들만 잡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고 있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MZ세대를 대표하는 윤소린 멘토님의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밀키보이죠. 우리 세력, 또 옥석가리기의 신이라는 별명을 보유하고 계신 차대웅 멘토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차대웅 멘토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TV를 시청해 주신 분들 아주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토요일인데도 또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일수록 급등하는 종목 개인이 따라가서 윗꼬리 때려 맞지 말고 또 좋은 종목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들고 간다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차별화장 종목 장세다. 요 점만 참고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보시면서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꽤나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겨내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방송을 생각하셨더라면 큰 오해시고요. 자,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주식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이 주말 시간에도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종목은 저희가 2부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1부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오늘 한미반도체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18%나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상승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시는 우리 윤수린 멘토님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예, 첫 종목부터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한미반도체 최근 들어서 뭐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금요일 날 마감을 하고 나서부터 한 18% 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사실 이 대형주가 더 간다 덜 간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우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이 다소 좀 주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에코프로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회장이 2년 확정 징역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2차 전지의 투심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런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이 반도체로 다시 한 번 더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의 뭐 하반기 실적 반등이라든지 뭐 HBM3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HBM 쪽 신호탄이 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움직임하는 종목들은 사실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 HBM의 장비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사실 시장이 뭐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이 앞으로 시장과 이 성장과 지금 현재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가 과연 어떤 산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AI를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리 업황도 바닥을 찍었겠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도 이제부터 실적 나아질 일만 남았겠다. 이참에 아예 한 번 더 반도체 쪽 그리고 HBM 쪽 한 번 더 수급을 주도를 해보자. 이러한 타이틀로 시장에 매수세가 쏠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사실 뭐 삼성전자 또한 실적의 개선율이 뭐 대략적으로 한 17조 가량 반도체 사업부가 뭐 메모리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뭐 435%가량 급증을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 충분히 상승 분위기는 잡아줄 만하다.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주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만한 뭐 이슈가 나타났다. 분위기는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었고 전날에도 18%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주말에 리뷰해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HB용 TSB 공정에 TC 본더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증권사에 따르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또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증권사에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견해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밀키보이 세력 포착을 잘해주시는 우리 차대웅 멘토님이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고평가, 저평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주식을 20년 넘게 해본 결과 네. 저도 이제 주식 초반에는 저평가 종목을 잘 골라서 또 잘 그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을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때는 주식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지표가 우리나라도 그때는 신흥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할 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바로 PER 수준이었기 때문에 PER 접어주는 저평가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퍼지면서 맞아요. 접어주 하면서 네. PER이 낮은 저평가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 그 유행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서 벗어나서 네. 이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PER이나 저평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다 고평가라는 개념 자체를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과거부터 주가를 보면 네. 저평가 종목이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년을 놓고 봤을 때 저평가 종목이 계속 저평가만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고평가인 종목이 고평가 논란이 일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평가인 종목이 더 고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를 두고 주가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미래 과연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고평가이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개념은 좀 버리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먼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일봉입니다. 일봉은 이제 하루에 캔들이 하나씩 그려지는데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과거에서도 한번 급등이 나오고 옆으로 흘러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옆으로 올라갔죠. 이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왔었겠죠. 그리고 요번에도 상한가 간 이후에 이게 단기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등락폭이 많습니다. 등락폭이 많으면서 상승할 때 이
2차 전지가 갔다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반도체가 갔다가 또 시장이 상승할 때 2차 전지가 갔다가 조정받을 때 제약바이오 갔다가 이런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가 계속 도는 관점에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왜 상승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냥 갈 때가 된 거예요. 순환매에 의해서 이제 2차 전지 갖고 반도체 갖고 2차 전지 갖고 제약바이오 갖고 2차 전지 갖고 초전도체 갖고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힘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순환매 과정에서의 반도체의 타이밍이다. 그 중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 앞전에서도 많이 갔고 그다음 이 앞전에서 거래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에 힘입어 대장으로서 한번 가주는 그런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제는 또 반도체 한번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을 받고 또 다른 이슈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반도체로 순환매를 돌면서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의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그 안에 계속 N자형으로 눌림과 상승이 반복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고평가에 대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개인투자자분들 사이에서 PER을 체크하면서 약간 시장 속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러한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PER을 굉장히 열심히 체크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 주셨던 대로 저평가는 계속 저평가, 고평가는 계속 고평가인 종목들이 꽤나 많다. 이제 그만큼 좀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종목이 아닐까. PER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릴키보이께서 견해에 대해서만 여쭤봤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하반기까지는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윤수린 멘토님의 또 의견이 궁금한데요. 자, 금요일장 에코프로를 제외한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선정한 이유인데 한미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우리 윤수린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미 반도체 전망 두말이 필요가 없죠. 예, 사실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은 이 성장성이라는 이 국면에 사실 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반도체 장비 수출 최대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또한 HBM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한미반도체가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 얼핏 보면 에코프로와 비슷하다. 물론 에코프로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양상이 에코프로와 비슷한 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고성장 국면에서 한편으로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산업이 이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HBM도 AI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성장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굉장히 재밌어요. 예, AI 중심으로 이 HBM 그리고 이 D램 가격 또한 다시 한 번 더 잡히는 부분이 굉장히 이 D램 내에서는 파급력이 좀 컸다. 메모리 산업 내에서 파급력이 컸다. 그 파급력을 주도한 게 바로 이 HBM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사의 내용 중 하나를 보게 되시면 일단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커진 것 또한 현재 한미 반도체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또한 동일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네. HBM 시장 내 지배력이 SK 그리고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독보적으로 위치를 해주고 있는 만큼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이제 양자 간의 경쟁 구도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HBM이 현재 AI 시장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한미반도체의 역할이 지금은 유일무이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다른 내용들을 다 떠나서 사실 HBM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이 하나만의 사실을 보더라도 이 주가의 멀티플의 상향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PER 이야기가 나타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지만 일단 PER이라는 거는 중간중간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상 이익이 대표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추산이 됐다라고 하면 예상 추산치가 뭐 1,200억 정도라고 감안을 했을 때 PER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가 있는, 올라갈 수가 있는 뭐 이런 추정치의 변화로 인해서 멀티플의 상향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도 물론 고평가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멀티플의 상향과 지금 현재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투심에 대한 부분과 이런 뭐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기업 내 지금 산업 내에 위치해주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정량적으로만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에코프로도 사실 뭐 PER이 100배 이게 뭐 평가가 고평가다 아니다 뭐 이런 영역에 위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한미반도체도 결국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이렇게 에코프로도 갔는데 한미반도체도 못 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수림 멘토님의 한미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으로 항상 종목을 분석 도움 주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주실 때 재미있을 때도 많지만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고려하시기 바라겠고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미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고요. 자,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토요일장 주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의 멘토님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하는 만큼 평일에도 함께하고 싶다. 멘토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전략에 대한 힘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 끝나고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있죠? 일단은 먼저 폰을 드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하단에 QR코드 딱 들이대시는 순간 스캔하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에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으쌰으쌰 함께할 수 있는 주린이 친구들부터 고수분들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멘토님들께서 1분 1초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다른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활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노란색 창 들어오셔서 저희 팍스 경제TV 치고 들어오시면 그 안에 공지가 뜨거든요. 거기에 따라오시면 저희가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커피 쿠폰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원한 커피가 필수인 더위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커피 쿠폰까지 무료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여러분들에게 퍼드리고 또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ST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18.99%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을 또 우리가 한 종목으로 대표로 좀 꼽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상승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석 분석을 도움 주시는 윤수림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STX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STX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굉장히 뭐 애매모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장에 이게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급락이야, 아니면 상승의 전환이야,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STX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 지금 구간도 오히려 저평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 박상준 STX 대표가 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플레이어 쪽으로 이제 원자재 광물 쪽으로 한 번 더 자원 쪽의 내용들을 좀 표출을 하면서 뭐 니켈 광산 확보라든지 현재 뭐 리튬 또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기업 자체적으로는 호재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TX랑 원래 뭐 중공업 조선 뭐 사업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무역 국제 무역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종합 상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인적 분할 이슈와 뭐 니켈 광산 확보 이슈까지 나오면서 네. 그럼 도대체 STX는 모멘텀이 뭐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매매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오늘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의 원문입니다. 네, 원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원문에서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떠한 이 가이던스를 좀 표출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니켈 광산의 확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사업의 진출과 그리고 이런 뭐 원자재 자원 쪽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로 이 원자재와 자원을 확보한 국가와 이 기업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이 경영진 CEO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니켈의 확보에 이제 지금 현재 채굴과 운송 판매권을 확보를 하면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니켈 광산이고 지금 이 니켈 광산뿐만 아니라 이 니켈 광산에서 나오는 이 매출 또한 지금 다시 한 번 더 중간재 아이템까지 투입을 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멘텀이 지금 한 번 더 이어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뭐 니켈 광산의 확보가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지금 뭐 2차 전지 중간재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추후에 양극재 산업까지도 뭐 진출할 수가 있다. 뭐 최종재인 뭐 배터리나 자동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뭐 STX는 지금 현재 뭐 니켈 광산이라든지 뭐 리튬까지 확보가 나타났을 때 분명 이 광물로 2차 전지 뭐 소재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뭐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런 부분들로 뭐 욕심이 있다. STX 그룹 자체적으로 분명히 이런 뭐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튬 생산에 대한 니즈 또한 표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니켈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가장 사실 중요하고 부족하고 이 지금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건 사실 리튬입니다. 네. 지금 니켈을 확보를 하고 이제 리튬까지 확보를 했을 때 뭐 소재까지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게 뭐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분명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맞다.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일 만한 충분한 상승의 이유는 맞다. 그리고 이런 향후 전망과 가이던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만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을 배제하더라도 분명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 심상치가 않은 기업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들,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올랐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최근에 또 인적 분할했던 STX에 관련한 내용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세력 포착을 굉장히 잘해주신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자,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뭔가 회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중에 이제 물적 분할이 상당히 뭐 좋은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안 좋은 사업과 좋은 사업이 합쳐서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좋은 쪽은 계속 수익이 나고 안 좋은 쪽은 계속 손실이 나는데 네. 이 두 개가 합쳐 있다 보니까 계속 이 회사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정말 수익 나는 쪽은 더 살리고 아니면 수익이 안 나는 쪽은 좀 더 조금 내실을 다져서 좀 살려내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할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에코프로 기업 같은 경우도 그룹주들도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로 분사를 하고 나서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할은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시장에서도 좋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으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게 뭐 분할이 될지 안 될지 자체도 몰랐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차트를 보면서 얘네가 왜 그럴까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음봉이 두 개가 이렇게 딱딱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야, 이 음봉이 상당히 이쁘다. 이 종목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틀 음봉이 나오면서 야, 이 자리 되게 좋다. 이거 가겠는데? 라고 하니까 또 양봉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분명 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자리는 좋다라고 계속 판단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리는 좋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돛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야, 이 자리 굉장히 좋은데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급등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뭔가 있구나 라고 봤더니
분할 얘기가 나왔다. 그런 부분인데 이 차트를 보면 이 과거부터 이 과거 여기죠. 5월 말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옥색의 세력 탐지기 한번 걸렸거든요. 네. 걸리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력 탐지기 한번 걸리고 세력 탐지기 이탈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뭔가 여기 세력 탐지기 여기서부터 매집이 이루어졌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을 크게 해놓은 거예요. 크게 해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과거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부터 그대로 급락을 맞고 굉장히 많은 바닥들을 다졌습니다. 많은 바닥들을 다졌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선을 딱 그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그냥 뾰족뾰족 나오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어때요?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딱 추세를 보니까 과거에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오던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점은 상당히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려나가는 구간에서는 지지라인만 이탈이 없다라면 이 종목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뚝심 있게 들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지지라인을 지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큰 추세의 차트를 본다면 지금 여기 구간 과거에 2018년도에 고점인 구간에서 지금 거의 다 여기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 뚫고 간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과거의 영광인 49,000원 거의 5만 원까지도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과거의 이 역사가 말해주듯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기로에 놓인 주가다. 그래서 이 분할이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주가의 레벨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지지라인을 이겨내고 레벨업이 한번 된다면 현재 STX 같은 경우는 2만 원 중반대 거래가 됐거든요. 자, 5만 원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옥석 가리기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력 탐지기로 세력을 먼저 탐지해놓고 오르는 종목들이 항상 예상대로 올랐던 만큼 STX도 좀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진행을 방송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53% 저희가 수익률 드렸었고, 자, 웨이버스로 14%, 덴티스로 17%, 꿈비로 13% 전체 수익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시장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어려웠지만 또 그만큼 전략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던 종목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세력 탐지기가 탐이 나고 우리 차대웅 멘토님이 탐이 나신다 하신다면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시간 끝나가니까요. 지금 바로 폰 카메라 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STX 오늘 토요일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셨던 윤수린 멘토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업뿐만 아니라 신사업 그리고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오를까요? 네, 저는 앞서 차대웅 멘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과거의 영광을 한번 지금 누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STX가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앞서 제가 지금 STX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의 펀더멘탈과 개요를 좀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CEO의 마인드라든지 앞으로 이 그려갈 청사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투자 메리트와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TX가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뭐 인적 분할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사실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의 STX와 STX 그린 로지스라는 기업으로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이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STX와 STX 그린 로지스의 비율이 76%, 23% 이렇게 지금 비율이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떠나서 이 STX 그룹주들이 이 역할을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메리트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두말할 거 없이 뭐 자원 쪽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STX 그린 로지스가 지금 용선, 선박 그리고 기존에 뭐 연기하고 있던 이런 중공업 무역 쪽을 담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STX는 무역 쪽에서도 이제 자원 쪽을 핵심적으로 좀 담당을 한다. 이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과 지금 뭐 주요 이 플랫폼 사업, 지금 2차 전지 니켈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좀 소재 쪽과 광물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분명히 STX 자체적으로 이 투자 메리트와 가치는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용선 선박 사업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순환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동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산업에 해당을 하지만 이게 뭐 이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아픈 손가락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이 STX가 돋보이기 위한 이런 뭐 자원과 이런 광물 쪽, 산업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뭐 STX가 분할을 했을 때 STX 자체적으로 돋보일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존의 STX 그린 로지스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STX가 이 뭐 무역 국제적인 이런 뭐 무역 쪽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선박 사업의 뭐 내부 매출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내용들이 좀 같이 좀 공생을 하는 관계가 되지 사실 아픈 손가락을 좀 잘라낸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장을 한번 바라봤을 때 분명 STX의 투자 가치와 메리트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이 뭐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애초에 종목을 접근할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눌렸을 때 산다 혹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구간에서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네. 사실 좋은 종목은 담는 게 맞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담는 게 맞고 한번 1차 매수를 들어갔을 때 이 2차 매수까지 감안을 하고 높은 종목이라고 추산을 해본다면 2차로 2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종목이 지금 너무 높고 더 갈지 뭐 못 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시장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측하고 움직인다라기보단 차라리 이 좋은 종목의 좋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장 뜨겁고 타오를 때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분할로 이전 지지 구간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2차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 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TX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고 우리 윤수린 멘토님 요즘 MZ세대를 대표하고 계신 멘토님이시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윤수린 멘토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보지만 마시고 터치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차대용 멘토님께서는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신다고 많이들 안 들어오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방송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이외에 24시간 동안 그리고 평일에도 우리 멘토님들 1분 1초 정말 1초를 다루게 시장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노란톡을 통해서 무료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2부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문자도 있으니까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하신다면 포털 사이트에 팍스 경제TV 저희 채널이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공지 따라해 주시면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 무료는 방송 중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분 탓일까요? 한미반도체, STX 이렇게 종목을 짚어보다 보니 종목들의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지수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들은 좀 가는 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멘토님들의 또 2부의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나인테크 가볼까 하는데요. 자, 요즘 맥신 관련주가 또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덩달아서 나인테크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자, 윤수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맥신이 상승한 이유는 네. 뭐 시장에 이렇게 초전도체 다음으로 떠오르는 꿈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신박함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내용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이 내용들을 굳이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거구나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봤는데 일단 이 내용들이 나온 이슈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이 이슈와 근거는 어느 정도 이 뭐 초전도체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와 지금 현재 시장에 떠오르게 된 이유는 네. 이 카이스트의 이승철 박사 연구팀이 이 맥신에 대해서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우리가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타이틀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이렇게 화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초전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뭐 의심을 해보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네. 이런 분위기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는데 일단 그 내용들도 대량 생산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내용을 봤을 때 이 뭐 맥신이라 도대체 무엇이냐? 뭐 시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전류가 잘 통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이 전류의 저항이 0이라고 했을 때 이 초전도체가 아닌 뭐 지금 맥신 같은 경우는 이 전류가 굉장히 좀 잘 통하게 하는 그런 물질 중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지금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로 다시 한 번 더 뻗어나가고 있다. 제2의 초전도체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지금 환경은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초전도체 관련뿐만 아니라 이 맥신에 대한 내용도 지금 시장에 한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맞물려지는 상황 속에서 네. 이 수급의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상황이 조금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좀 찝찝한데 이 초전도체와 맥신의 공통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일단 검증은 되지 않았다. 맥신도 동일하게 이 지금 이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고 그리고 맥신이라는 물질 자체가 애초에 뭐 초전도체와 다르게 뭐 구현이 불가능한 물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전도체와는 분위기와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초전도체처럼 구현과 뭐 지금 맥신이라는 걸 대량 생산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제기를 해봐야겠죠. 아직까지 초전도체와 동일하게 맥신 또한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인테크뿐만 아니라 뭐 관련주들 내에서도 이 초전도체와는 결국 동일한 끝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인테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원의 나노물질을 만들면서 이제 차세대 신물질로 떠오르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윤수리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인테크 그래도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 이틀 정도 꾸준히 올랐었고 가벼운 종목입니다만 그래도 오를 때 좀 확실하게 올라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차대용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전망을 하기 전에 일단 맥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 앞으로의 초전도체랑 비슷한 결말을 맺을 것 같다라고 윤수림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떨까요? 저의 네. 생각은 좀 다른 게 초전도체는 없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증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사실 없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맥신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제 그동안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습니까? 야,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량 생산이 안 돼. 이게 금속과 탄소와 층을 계속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위에 불순물이 딱 덮여져 있으면 이게 또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야, 요거를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나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많이 해본 것과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있는 물질 가지고 없애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없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량 생산이 안 됐던 이유는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불순물이 덮여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는 대량 생산을 쫙 해놓고 이제 검진기로 쭉 해서 요거는 불순물이 있다 제거, 요거는 없다 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굉장히 획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요번에 초전도체의 흐름을 봤을 겁니다. 흐름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전도체 난 놓쳤는데 그러면 맥신 요거는 더 확률이 높네. 야,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이 물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가 간 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 맥신이 초전도체보다 더 약한 이슈지 언정 이 돈들이 더 나는 초전도체 못했는데 맥신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슈보다 2배, 3배 더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가기 전날 보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네. 이 앞에서도 이런 자리들을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왜 요번에만 상한가를 갔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윗꼬리를 달린 양봉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갭상승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이 앞에서는 갭상승이 없어요. 다음날. 여기서도 갭상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탄력있게 치고 나간 겁니다. 이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냐면 단기 매물을 소화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갭상승이 떴다는 건 단기 물량을 소화하고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상한가를 갔다. 저는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구간이고 좀 탄력이 더 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흐름을 앞으로 보여줄 거냐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게 요번에 양봉으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게 양봉을 쫙 크게 뽑았는데 그래도 과거 고점 대비는 상당히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고 지금 걸려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네. 바로 여기 2022년 중반 한 6월, 5월 바로 지금보다 살짝 뒤져 그런 부분에 고점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 고점에 윗꼬리가 달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판단하려면 거래량을 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은 많은데 요번에 거래량은 좀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상한가 간 이후에 다음 주 월화수는 어마어마하게 좀 흔들면서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액션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아예 큰 상승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여기 라인에 갭을 띄우고 거래량 없이 출발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갭이 네. 크게 뜨느냐 아니면 조정을 주느냐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 종목의 좀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4,000원 라인이 이 앞전 고점이 형성돼 있고 과거 2022년도에 고점들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전고점 라인이 형성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좀 조정이 있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에 이 6,000원 라인에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을 물량을 체크하고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이 잘 거쳐진다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000원 라인의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일자로 크게 갭이 치우면서
그냥 상승하게 된다면 분명히 6,000원 라인의 저항 라인 한번 맞을 겁니다. 여기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라인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좀 비중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5,500원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N장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해준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지 라인은 4,000원, 저항 라인은 6,000원 라인을 보면서 좀 유동성 있게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토요일 라떼 주식 저희 일부에서 세 종목 짚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STX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인테크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차대용 멘토님 뭐 옥석가리기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만큼 세력 탐지기로 또 나인테크 분석 도움 주셨습니다. 자, 지지라인 정확하게 지금 4,000원 중반대 마감을 지었는데 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리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1부 저희 이제 끝나기 전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시고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멘토님들 각각 평일에 잠도 안 주무시고 두 종목씩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오픈할 테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0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여기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돌아와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